네, 안녕하세요. 설계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주식 얘기, 좀 투자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평가하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코스피가 한 6%로 마감을 했어요. 한 9%까지 빠지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고, 뭐 금이나 원자재나 여러 가지 이제 귀금속들이 다 빠지고, 유가는 조금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문제인데 금리가 정말 폭등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순간에 금리가 폭등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돌파하려고 하고, 미국 30년물이 이제 5.1% 이상으로 돌파를 했는데, 미국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5.1%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엄청나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30년물이 6%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조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금리가 내려오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만 유지만 돼도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또 내성이 생겨서 주식시장은 그 금리에 적응을 하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은 금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가 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계속 모아가냐,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되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를 보면은 이제 금리가 급등했을 때 자산 시장이 당연히 출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관관계가 매우 큰 거라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이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줘야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30년물이 5.1%라면 연간 평균 5% 이상을 30년물에 박아놓으면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 5% 이상을 무조건 수익으로 이렇게 테이킹을 할 수 없다면 채권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럼에도 이제 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주식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이 어느 사이클에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지를 좀 보면,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이게 주식을 왜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은 것은 결과인 거고, 왜 금리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리와 주식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한다면,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맞는 이유가, 기업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래 현금 흐름 할인이 증가되면서 이 성장주라고 하는 주가의 타격이 매우 큰데, 뭐 예를 들어 미래이익 기대가 큰 기술주는 금리가 오르면 가치 평가가 낮아집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되면 밸류에이션의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시장은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절대금리보다 경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같은 5%의 금리라도 어떤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면서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시장에 매우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강하고 소비가 활발하고 기업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면 높은 금리에도 주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금 상태의 금리는 매우 높은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금리가 과열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두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보면, 금리의 함수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률이잖아요. 그걸 더했을 때 그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특히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면서, 또 이번에 케빈 허씨가 연설을 한 부분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배제되고, 특히 배드워치나 시장에서 보는 올해의 금리 인하 전망이
매우 이제 희박해졌다는 것을 이제 연준 의장이 들어오면서 그 발언과 함께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베팅이 커지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이렇게 불씨가 이제 꺼지지 않는 모습은 여러 가지 지금 주식시장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빠지고 코스피가 6%가 빠졌던 것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8,000을 찍고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내려와도 코스피가 지금 7,493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S&P 500 같은 경우는 7,396, 그리고 나스닥이 29,000 뭐 이 정도의 마감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1분기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란 전쟁의 코스피 저점을 생각해 보면 4,90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조정은 좀 건강하다.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팔고 나간다면은 앞으로 더 이제 이어지는 대세 상승장에 우리는 그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주식이 빠져서 되게 조금 겁을 내시고 좀 공포에 질려버린 사람들, 특히 뭐 미국의 주가가 AI의 어떤 고평가,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어떤 버블의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식을 팔고 이제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 논리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사실 지금이 닷컴 버블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때는 그냥 닷컴만 붙었던 주식이 IPO로 다 상장을 하고 기업의 이익을 내지 못해도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고, 지금은 이런 AI의 어떤 뭐 오픈 AI나 뭐 여러 가지 상장하려고 하는 이제 AI 주식들이 기업 이익을 AI로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투자가 줄지 않고 있고,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명히 리테일에서 이제 B2C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AI의 생산성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AI의 변곡점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AI 사이클과 닷컴 버블의 사이클이 똑같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런 성장성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경기 측면에서 또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여러 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결국에 AI 산업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다른 국가에게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지원 사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케빈 허시가 연준 의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지금 좀 모호한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올라간다면 좀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유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쟁 이후의 패턴이 3개월 이후에 전쟁 전보다 유가 가격이 내려갔었던 것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유가 시대의 어떤 수요를 계속 충족시킬 만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의 휘발유 가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유가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는 굉장히 또 무서워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중간 선거가 남은 이후에 금리를 어떻게 조금 더 낮추고 하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장과 계속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4.6까지 올라간 10년물 금리야 5.1까지 올라간 30년물 금리는 어쨌거나 지금 미국 재정 악화에 굉장히 심각한 요소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는 이걸 그대로 보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채권을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식을 지금 더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금리로 인해서 매우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기는 결국 지나갑니다. 앞으로의 이 자산 시장에서 전 세계 통화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고,
그냥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돈을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금리 급등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소통을 하면서 달래주면서 금리가 내려가게 하는 여러 가지의 재정 통화 정책이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전 세계 공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을 해서 앞으로 주가 지수가 더 낮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제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내년에 포워드 EPS를 보면은 PER이 더 확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축하거나 지금 PER이 그대로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PER 뭐 7, 8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고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나간다고 하지만, 원래 항상 외국인은 코스피가 2000이었을 때도 팔고 나갔었고, 뭐 1800이었을 때도 팔고 나갔었고, 뭐 2500대도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3000대도 들어왔다 나가거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을 겁을 먹기에는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어떤 통화량이 주식시장으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이 AI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베팅을 하는 그 스마트머니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의 하락은 너무 그 공포가 과도하다. 물론 금리가 너무 높지만 이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팔고 나가기보다는 현금이 있으면 뭐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